내가 집에서 어떻게 하면 백반증을 조금 더 좋아지게 할 수 있을지, 이런 걸 좀 먹으면 백반증에 도움이 된다, 반대로 이런 걸 먹으면 좀 백반증에는 좋지 않다 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피부가 예뻐지는 10분 피부 텐텐의 피부과 전문의 김종식 배정민입니다. 배원장님하고 한번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어떻게 관리하면 백반증이 좋아질 수 있는지, 최소한 악화를 막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백반증, 솔직히 불치병 아닙니까? 과거에는 백반증이 불치병이라는 인식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치료하는 의사들도 백반증은 치료가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이 환자는 잘 낫지 않을 것 같다. 근데 제가 교수가 됐고 나중에 진료를 해보니까 치료가 안 되는 경우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만 치료가 되는 백반증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불치병이냐고 묻는다면 불치병은 아닙니다. 진짜 좋아질 수 있는 건가요? 더 이상 진행하는 걸 막는다든지 내 피부색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건가요? 백반증 상태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암 같은 경우에도 조기에 암이 발견되기도 해서 치료하기도 하고, 늦게 발견돼서 말기 암으로 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백반증도 조기에 진단이 되면 대부분의 피부색이 정상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조기에 잘 진단해서 치료하면 치료가 잘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백반증 치료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백반증의 치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외선 치료인 것 같습니다. 통에 들어가서 하는 전신 자외선 치료가 있고, 국소적인 병변을 강하게 조사하는 엑시머 레이저, 팔라스 레이저 치료 등이 있습니다. 자외선은 일반적으로 노화라든지 피부 색소 침착 같은 걸 유발하기도 하지만 백반증의 색소를 되돌리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일주일에 2번씩 6개월 이상의 치료를 하게 됩니다. 자외선 치료 말고 먹는 약이라든지 연고라든지 다른 치료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백반증이 번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제 자외선 치료로 번지는 걸 막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지는 자체를 끊어주고 막아주기 위해서 스테로이드라든지 그런 경구약을 복용하기도 합니다. 치료 효과적인 면에서 본다면 스테로이드가 가장 사실 강력합니다. 하지만 스테로이드를 복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사이클로스포린이라든지 메토트리스테이트 같은 면역 저하 약제들이 백반증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데이터들도 많이 있고, 그 외에도 엑시머 레이저 치료, 자외선 치료 효과를 높여주기 위해서 국소 연고제를 도포해주기도 합니다. 광선 치료나 엑시머 레이저 치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치료가 어떤 건지, 혹시 막 그걸 하면 아프거나 뭐 그러진 않는지. 최근에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엑시머 레이저 치료 같은 경우에는 다른 레이저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다른 레이저는 뭐 색소라든지 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파괴하는 목표로 치료하게 되는데, 엑시머 레이저는 낮은 에너지로 몸에 자극을 줘서 색소세포를 재생시키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도 전혀 부담 없이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백반증을 잘 치료만 하면 잘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많이 궁금하신 건 역시 치료 기간일 것 같아요. 환자들마다 다 다르긴 합니다만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합니다. 물론 병변이 작고 치료가 잘 될 것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만에 좋아지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연고나 약물, 또 자외선 치료 같은 걸 사용했는데도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에 다른 치료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죠. 최근에는 이제 미세펀치 이식술이라는 방법이 많이 개발이 돼서 치료의 과정도 간단해지고 통증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아이들도 수술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궁금하실 거는 내가 집에서 어떻게 하면 백반증을 조금 더 좋아지게 할 수 있을지, 이런 걸 좀 먹으면 백반증에 도움이 된다, 반대로 이런 걸 먹으면 좀 백반증에는 좋지 않다 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음식하고 크게 관계는 별로 없습니다. 드시는 거는 평상시대로 다 드셔도 괜찮고, 백반증 환자들은 체내에 활성산소가 크게 증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활성산소를 제거해 줄 수 있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과일, 야채, 채소 등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은 백반증의 어떤 병과를 막고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흡연을 하게 되면 몸에 활성산소가 크게 증가해서 백반증이 더 번지거나 또 치료가 잘 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꼭 금연이 필요합니다. 다만 백반증은 자가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면역력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되는 한약이라든지 인삼이나 홍삼 같은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약제들은 건강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백반증도 같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먹는 거 이외에도 우리가 생활 수칙들 중에서 햇빛 같은 거,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되는지. 백반증이 사실 하나의 병은 아닙니다. 백반증도 다양한 종류가 있고 햇빛 때문에 생기는 백반증도 따로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햇빛 당연히 철저히 피해야 되겠죠. 근데 햇빛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백반증이 더 많거든요. 허리둘레라든지 겨드랑이라든지 그런 데 생기는 백반증이 햇빛이랑 별로 관계가 없는 부위잖아요. 그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마찰이 되는 부분, 겨드랑이도 이렇게 문질러지는 부분이라든지 허리가 이제 꽉 조여지는 부분, 이제 손의 끝이라든지 마디, 손목 이런 데 백반증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제 속옷이라든지 옷을 조금 헐겁게 입는다든지 습관적으로 직업적으로 물리적인 마찰이 발생하진 않는지를 잘 살펴보고 그런 부분을 최대한 피할 수 있다면 백반증 치료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햇빛이 백반증의 발생과 크게 관계가 없다는 것이지
것이 햇빛으로 인해서 얼굴에 화상을 입는다든지 그런 백반증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햇빛 노출을 피하는 건 물론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선크림을 철저히 바르고 뭐 챙이 넓은 모자를 쓴다든지 햇빛을 차단하라는 노력이 백반증을 재발을 방지하고 치료력을 높이는 도움이 됩니다. 사실 화장을 많이 하시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눈가라든지 뭐 코 주변, 입 주변 이런 데 백반증이 생기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뭐 세안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생활 수칙을 알려주시는지. 사실 화장이 직접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얼굴 전체적으로 오겠죠. 화장 다 하니까. 하지만 화장을 지울 때 너무 강하게 문질러서 지우거나 그런 생활 습관을 좀 주의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본인의 자녀가 백반증이라서 고민을 하시는 보호자분들도 되게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내 아이가 이렇게 어린데 막 스테로이드 같은 약물을 사용해도 되나요? 막 스테로이드 이렇게 연고를 오래 발라도 되나요? 이런 거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일단 다행히도 치료 효과를 보이는 스테로이드가 없는 그런 연고도 많이 있고 대부분의 경우는 아이한테 어떤 부작용이 나올 만큼 장기간 사용을 하진 않습니다. 처음에 번질 때 단기간 사용하고 유지요법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사용이 겁나서 치료를 주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특별히 집에서 좀 지켜야 될 생활 수칙이라든지 그런 게 또 따로 있을까요? 상처가 생기면 그 자리에 백반증이 생기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잘 다치지 않게 넘어지면 상처가 빨리 나을 수 있게 신경 쓰고 도와주는 것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백반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어요. 백반증 때문에 혹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언제라도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서 제대로 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역시나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